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청문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청와대발 인사참사 논란 속에서 어제 국회 데뷔전을 치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 눈높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과를 했지만 야권의 연이은 비판에 검증 과정에는 오류가 없었다라면서 대응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인사의 특성상 사전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보자에 대한 그 개인적 정보가 저희들은 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조난 자료를 활용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예. 부장처장, 네. 국회 운영위의 데뷔전을 이제 치른 건데 그래도 네. 비교적 이 야권의 파상 공세를 아주 적절하게 막아냈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우세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지금 이 청와대 그 인사 실패 책임론 네. 이것이 가장 큰 이 쟁점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류가 아니라 한계적인 측면이 있었다. 아하.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실무적인 문제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하면서 네. 이 책임론을 좀 잘 방어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노영민 그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게 삼선 의원 출신이고 이 국회에서 이 뭐 여러 공방들을 좀 지켜봤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 그러니까 오류보다는 한계적인 측면이 크다. 글쎄, 이 발언 갖고도 또 공격이 좀 있었죠? 세상에 정부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참 이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계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모든 시스템을 해와서. 이게 쉽게 말하면 오류라기보다 한계 측면이다. 이거는 잘못이 잘못한 없다는 게 거죠.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이 말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다. 네. 뒤집어 이야기하면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면 이 특별히 인사검증을 하는 아예 부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처에서 하고 또 국세청, FBI에서 다양하게 사실은 검증을 해서 한 거의 3달 동안 사실은 검증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걸러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국정원 국내 팀들이 하던 것을 지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한다고 해서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한계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그럼 앞으로 뭐 언론과 그러면 이쪽에서 할 것이냐. 또 그리고 하나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릴게. 네. 예전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 채택이 안 돼서 네. 다 임명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 당시 김명수 교육부총리 장관 후보자가 아, 예,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일단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지명처리를 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임명이 안 돼서 그때 황우여 당시 의원이 네. 교육부총리로 대신 다시 임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야권에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지적하자 오히려 국회가 직무를 다 하지 못했다면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낙마한 차관급 인사만 하더라도 11명에 달하고요. 또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이 12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과 추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은 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질의 보고 묻는 있습니다. 내용이 청문 보고서 없이 예. 역대 정권에서 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꼭 아니, 자기가 청문 뭡니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된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그게 것이 잘못된 그게 거라는 생각 안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요. 제가 말 자, 이 부분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이 미리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2014년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의 경우는 분명히 임명 철회하고 채택하지 않았던 그 사례가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기 노영민 실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워낙 완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야권은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높였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친 채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조국 수석은 저는 정치권에 차라리 돌아와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말 차라리 정치를 해라. 이건 어떤 의미가 숨긴 말인가요? 글쎄요, 지금 조국 수석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네.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서 계속 군림하고 싶은 것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노영민 비서실장 취임하고 나서 이 비서진들에게 SNS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도 윤영찬 전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차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정호 후보자나 조동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지명 철회한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인사검증 실패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요. 네. 저는 또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에도 문제를 좀 삼고 싶은데 역대 정권 다 그랬다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권을 적폐 정권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정권과는 뭔가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급 이사 9명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8명이거든요. 김현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가 동의서 없이 지명된다면 어허. 10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이제는 능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적폐 정권이라고 해놓고 그 정권보다 더 많이 국회와 소통 안 하고 장관 임명 강행할 것이라면 네.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식의 이 비서실장의 발언과 조국 수석 옹호는 국민들의 지금 눈높이와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요구에는 들으신 것처럼 지금 선을 확 그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죠.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그렇겠죠.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등락폭이라고 하는 게 꼭 인사 때문이냐 이거는 또 알 수 없는 거기도 해서 어쨌든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아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고, 근데 그 부분을 청와대는 어쨌든 정면 돌파하기로 모으면 노영민 비서실장도 발언도 그렇고 네.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정면 돌파하면 그 다음 수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청와대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 다음 수가 뭘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제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으로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자, 야권의 총공세에 여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거론하면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예정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뇌물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검증 과정에서 알려지면은 대통령께서 차관 임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질 사유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묵인한다면 고의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고 사건 축소 은폐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아니 곤혹스러운 현 정부의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즉답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노영민 실장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은 박근혜 정부한테 물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노영민 실장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대검에 지금 현재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또 비서실장한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한 공세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좀 맞불러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뭔가 좀 이슈화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질문인데 사실상 이거는 뭐 비서실장 할 때 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운영위에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당 대표가 아닌 5년 전 법무부 장관의 자격으로 소환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방금 보셨다시피 과거 이 박근혜 정부 초기 그 개각 때, 이 조각 때 법무차관으로 김학의 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당시 장관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황교안 대표가 운영위에 잠시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소환이 됐다는 게 직접 왔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론이 됐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역공에 나서자 한국당은 발끈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죠. 마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것 또한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수정권 인사참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축소 은폐하는 거에 저는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업무 보고인지 청와대 업무 보고, 지금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자, 서로 여야가 서로의 약점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국회 운영이 그야말로 내로남불 공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 의원들은요,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회의가 중단되는 등의 상황이 잇따라 발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저는 좀 발언 시간 5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껴들지 마세요. 자, 우리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중단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한테 와서 사기라 그러는데 정말 좀 제가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기를 쳤다고요? 나경원 대표님이 지금 제가 사기 쳤다 그러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여당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뭐였습니까?